한국인이 천하제일절경으로 여기는 천자산에 들어가려 합니다. 가히 놀랄만한 기경이 펼쳐지네요. 여기 샥 하고 막 다니던 데 같은데. 그리고 짧은 감탄사만 연발하게 됩니다. 15여 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한국관광회사 광고 간판이 곳곳에 보입니다. 천자산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버스를 타고 30여 분이나 이동하네요. 양각에 간판이 있는 곳에 하차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더웠지만 시원한 숲길을 따라 한참 걷습니다. 장각에서는 한국 돈이 기축통화일 정도이니 간판도 한글 간판입니다. 장각의 절대 비경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고 인생 버킷리스트 하나를 채우는 기분들이 됩니다.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을 그린 중국 산수화의 그림이 현실로 튀어나오는 느낌입니다. 하늘의 바늘을 촘촘히 흩뿌려 놓은 듯한 꼿꼿한 바위산들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생 사진 한 장에는 천자산이 산수와 한 폭으로 담겨 있겠지요. 떠밀려 나아가며 장각의 성길을 급한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쉼터도 있어 갈증을 죽일 얼음 과자 한입할 여유도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적은 시기라고 하나 놓칠 수 없는 절정인지라 뷰 포인트마다 줄을 서서 사진 찍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천자산 절경을 마음의 붓으로 한폭 산수화로 그리듯 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천자산 절경 속을 성경 걸듯한 기분으로 1시간 반 정도나 했는가 봅니다. 1400m 수직 절벽이 평지인데 논밭이 눈에 띄네요. 산을 내려가는 백룡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오는 팀이 어지간히 많이 밀려옵니다. 엄청 오네요. 케이블카로 15분 정도 올라온 걸 엘리베이터로 1분 50초 만에 내려갑니다. 굴물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산마루가 급히 높아집니다. 내려와 올려보니 백룡 엘리베이터도 하나의 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리화랑에 왔습니다. 심리화랑은 천자산 산골짜기에서 산봉우리를 올려보는 코스이지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쉽게 오를 수 없을 때 이 길을 걸으며 천자산 절경을 감상했겠지요. 자기꽃이 피어있는 게 한국보다 한 달이나 계절이 빠른가 봅니다. 심리화랑을 10분 정도 열차를 타고 들어와 기지개 키며 산세를 둘러봅니다.
옛날 쳐다보기만 할 수 있을 때에는 접근 불가한 산봉우리기에 신선이 살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기암절벽이 첩첩이 늘어선 고를 서서히 접어들면 무릉도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천자산 원주민들이 손님 맞이를 하고 있네요. 앞쪽 가게에서는 원숭이 먹이를 사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길 청소하는 청소부는 잔뜩 짜증을 내며 빗자루질을 합니다. 김리 화랑을 떠납니다. 그리고 천자산의 일맥인 황석채로 왔습니다. 황색초로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기암 기봉이 늘어선 것이 또 다른 성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황석채를 오르지 않고는 장가게에 왔다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먹이 탈출을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원숭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기암 기봉 사이의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갑니다. 황석채 케이블카 타는 곳이 1500m 앞이라네요. 대기 중인 셔틀버스를 타고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갑니다. 천자산을 케이블카로 올 때와 같은 성경이 파노라마로 다가옵니다. 황석채를 오지 않고는 장가게에 왔다고 할 수 없다는 구호가 헛것이 아님이 절감됩니다. 먼저 올 때는 올라갈 때 타고 내려올 때 타고 양쪽에 다 볼 수 있죠. 기암 절벽 사이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니 천자산보다 더 깊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석채 간판이 그렇죠. 끝내주네 진짜. 나중에 내리게 또 다시 내려. 황석채 케이블카 하차장부터는 메타 스퀘어와 수림이 울창합니다. 황석채의 절경을 모두 보며 트레킹하듯 하려면 하루 일정을 잡아야 한다네요. 그런데 패키지 여행이라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케이블카 하차장 인근을 30여 분 정도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패키지 여행의 일정표에 없는 곳이지만 가볼 만한 곳이란 말을 듣고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온 곳입니다. 자유여행이라면 아침 일찍 도시락 준비해서와 하루 종일 트레킹할 만한 곳이 황석채인가 합니다. 황석채 케이블카 하차장 주변만 돌아보지만 기암 계석의 안봉이 늘어선 절경은 가히 일품의 성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석채 입구 버스 주차장 주변은 개발이 중단된 건물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장가게처럼 사시사철 관광객이 미어 터지는 곳의 호텔 건축도 이렇게 중단된 채 있으니 중국이 부동산 미분양으로 망한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빨리 가서 마사지 받고 바로 갈 겁니다. 이런 상가 오지 부동산이 이 지경이니 대도시 주변은 오죽할까요? 약간 쳐도 되지. 어쨌든 천자산 입구 한식당에 와서 소고기 먹습니다. 한식당만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천자산 입구 모든 상가들이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으로 한식당이나마 불빛을 밝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없다면 천사산 입구의 이 거대한 건물 더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들어 있겠지요. 이게 중국 경제의 현실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장각의 경제를 살리면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식의 한국 호텔 경제 이론이 떠오릅니다. 그래가면 맞아요. 72기루라는 호텔, 유락, 공연, 미식 등의 종합관광단지로 한국인들은 거하지 않는 곳입니다. 찍고 있지요. 10분을 괜찮더라. 장각의 일정의 마지막 포인트인 토가족 토사의 왕궁에 왔습니다. 중국은 옛날 소수 민족을 궁 규모로 쪼개 그 지역의 지배자에게 토사란 왕과 비슷한 세습 관직을 주었습니다. 토사들이 무엇이든 사당인지 불당인지에 들어왔습니다. 토사 왕궁이라는 현판이 있는 토사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이나 명칭만 요란하지 규모는 좀 큰 사찰 규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주카주란 한글에 있는 술단지를 보면 민속마을처럼 옛 토사의 왕궁을 관광용으로 복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년 전 홍수전의 태평천국난 때 만들어진 대포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토사들의 관할 구역도입니다. 토사들이 소지역 왕처럼 군림하여 행세하던 그림도 있습니다. 토사들이 사용하던 옛 물건들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상고시대 토가족들이 치우의 편에 서서 황제와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네요.